어떤 사나이가 이 바에 들어가서 이 와인 한 잔을 시켰습니다. 뽀이가 와인을 가져오니까 여보게 이걸 위스키로 바꿔줄 수 있나? 그러니까 뽀이가 와인을 가지고 가고 위스키 한 잔을 가지고 왔어요. 이 사나이가 위스키를 들어 마시고 돈도 안 주고 나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뽀이가 아니 술값 주고 가셔야죠. 위스키 값 주고 가셔야죠. 그러니까 이 사나이가 아니 이 사람아 와인 대신 마셨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와인 값 주셔야죠. 그러니까 와인은 안 마셨잖아. 그러고 나가셨단 말이에요. 한번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다 보면요 그런 헷갈리는 일이 들어 있어요. 이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건 자기가 이제 판단하셔야 돼. 자, 슈퍼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애터미가 이 슈퍼 기업이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슈퍼맨이 돼야 되는데 초인류가 돼야 되는데 초인류 기업 그 다음에 부자 여기에 되려면은 사람 자체가 초인류가 돼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초인류는 못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초인류라는 건요 신사숙녀가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신사숙녀가 초인류입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신사숙녀는요 국제사회 어디를 가도 대접을 받아요. 머리 좋고 학력이 좋다고 초인류 아닙니다. 사기꾼들이 초인류입니까 그게? 그렇다면 애터미가 초인류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사업자 여러분들이 초인류가 되는 건데 초인류는 무슨 학력이라든가 지식 수준이라든가 사회적 지위라든가 뭐 전직이라든가 그게 초인류가 아니고 건전한 상식과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초인류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초인류 기업이 되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 건전한 상식이 없던가 양심이 없으면요 절대로 초인류가 못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여러분 자신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애터미를 초인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애터미는 초인류인데 사업자들은 가난뱅이다. 그런 놈은 초인류가 어디 있어?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백성이 잘 살아야 국가가 잘 살게 돼 있어요. 그렇듯이 사업자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야 애터미가 부자가 되고 사업자 여러분들이 초인류가 돼야 애터미가 초인류가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신분립이란 이게 없을 무자거든요. 이게 믿을 신자고 분립. 매년 교수신문이 그 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2012년 거세게 타기 1등을 했고 다시 말하면 세상에 다 썩었다가 1등을 했어요. 3등 한 게 무신분립입니다. 신뢰, 믿음이 없으면 올바로 설 수가 없다.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자, 요 말은 어디에 있는 말이냐면 논어에 있는 말입니다. 공자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공, 사람 이름입니다. 이 언어 그리고 이 돈벌이 이재 능력이 탁월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장사를 해서 번 사람입니다. 이분이 공자님한테 문정, 정치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정치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답변을 합니다. 자, 정치란 족식은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다. 백성들이 잘 살게, 백성들이 잘 살도록 하는 게 정치다. 맞죠? 공자니까 무슨 뭐 형이상학적인 얘기 할 것 같은데 공자는요, 우리 조선왕조에서 그 만들어냈던 가공적인 공자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 양반은 실생활인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뭡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게 첫 번째 요건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족평이다 그랬어요. 족평. 이것은 안보입니다. 안보. 군사력이 강해야 된다. 왜? 군사력이 강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전란에 시달려 가지고 죽어. 살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맨날 외적이 침입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전부 백성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백성을 중심으로. 두 번째는 군사력이 튼튼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백성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게 정치다. 두 번째요. 세 번째는 민신 그랬습니다.
민신, 여기에 나오는 게 민신.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정부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자, 이걸 애터미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사업자들이 돈벌이가 돼야 돼. 그렇죠? 돈벌이가 안 되는데 그걸 좋은 회사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족식. 우선 배가 불러야 무슨 예의를 안다고 그랬는데 배가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돈벌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족평. 요것은 회사가 망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사가 망하지 말아야 된다. 망해버리면 그거 뭐 어떻게 도로가미 타불 돼버리잖아요. 망하지 말아야 된다. 민신. 사업자가 회사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요 민신은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신뢰를 줘야 된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자와 고객이 신뢰관계가 쌓여야 된다. 이 신이에요. 그러면 요 셋 중에 필, 부득이, 이거 그랬거든요. 이 셋 중에 부득이하게 하나를 없애버린다면 뭘 없애버릴까요? 정치의 요체는 세 개인데 백성이 배불리 먹어야 되고, 백성이 외적의 침입을 안 받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어야 되고, 즉 나라가 망하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는 백성이 정부를 믿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백성에게 믿음을 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셋 중에 뭘 없애버릴까요? 그러니까 뭘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거병, 군사력을 없애버려라. 일단은 먹고 사는 거 하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군사력을 없애버려라. 자궁이 또 짓궂게 또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두 개 남았는데 이 둘 중에 뭘 없애버릴까요? 부득이하게 없애야 된다면, 그러니까 뭘 없애버리라고? 먹는 걸 없애버려라. 그럼 굶어 죽는데. 그런데 공자의 대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고 계유사. 자고로 사람은 굶어 죽든 늙어 죽든 맞아 죽든 죽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굶어 죽든 맞아 죽든 늙어 죽든 죽게 돼 있다. 그런데 백성은 믿음이 없으면 바로 살 수가 없다. 백성이 정부를 못 믿고 백성이 자기 이웃을 못 믿으면은 요 믿음이 없으면은 식량 생산도 안 되고 군사력도 만들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요 바탕이 없이는 앞에 두 개가 안 된다. 그래서 무신분립. 백성은 믿음이 없으면 바로 설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매년 우리 대통령께서 그다음에 뭐 우리 유수의 이 몇 대 재벌들 또 그다음에 교육자들이 그 해에 화두를 발표하는데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신년사를 발표하시면서 수도 선부 이렇게 했습니다. 수도 선부란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떠오른다.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떠오른다. 네, 이건 수창선고하고 똑같습니다. 이 말은 마찬가지예요. 물이 차오르면 배가 높이 올라간다. 썰물 때 물이 빠지면은 아무리 작은 어선이라도 떠오르지 못하고 바닥에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물이 밀려오면은 배가 저절로 떠오릅니다. 이때 배가 떠오르려고 용을 씁니까? 안 그래요? 용 쓰지 않아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밑에서 받아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장자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애터미 사업의 소득과 직급 향상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대저, 물이 깊지 못하면 큰 배를 띄울 만한 힘이 없다. 한 잔의 물을 뜰에 패인 곳에 붓고 겨자씨를 배삼아 띄우면 뜨지만 거기에 술잔을 놓으면 땅에 닿을 것이다. 한 잔 물 붓고 술잔이 떠요? 거기 안 뜨죠. 물은 얕고 배는 크기 때문이다. 자, 애터미에서 소득이 점점 올라간다, 직급이 올라간다 하는 것은 밑에 물이 넓고 많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는 소비자 조직, 그 다음에 자기 하선 조직이 넓고 크면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물은 적은데 배가 뜨려고 용을 쓰면은 배가 뜨는 게 아니라 뒤집어 엎어져요. 그게 뒤집어 엎어진다고. 이게 물이 배가 뜨려면은 부력을 받아야 되죠.
배가 얼마나 부력을 받느냐면 그 배가 밀어낸 무릎 무게만큼 부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큰 배는 많은 양의 물을 밀어내기 때문에 큰 부력을 받아요. 그러려면 물이 깊어야 돼요. 넓고 깊어야 돼. 만약에 물이 깊지 못하면 부력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요거 무게가 땅에 닿게 돼 있어요. 수창선고, 그 다음에 수도선부 밀어 올리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밑바닥을 다지면 자기가 용을 쓰지 않더라도 소득도 올라가고 수당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밑바닥이 낮은데 올라가려고 하면 배가 반드시 좌초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엎어져요. 얕은 배가 이 좌초하는 걸 보면요, 너무 얕은 물에 큰 배가 운항하다가 밑에 암초에 걸려가지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자, 우리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은 금년도 화두로 안불망이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역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에 안이불망위, 존이불망망, 치이불망난에서 안이불망이가 저쪽에 있는 겁니다. 저쪽에 보시면 편안할지라도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위기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존이불망망은 지금 생존하고 있다 하더라도 망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자. 그러니까 항상 허리띠 풀어놓고 정신이 해이한 상태가 되면 언제든지 위기는 온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치이불망난, 지금 애터미가 잘 다스려지고 있다 하더라도, 질서정연하게 원칙을 지키면서 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무슨 이유에서인지 어지러워질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라, 그 말 잊지 말자. 그러면 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삼불망이라고도 하는데 세 가지를 잊지 말라. 안이불망은 회사 또는 나라, 여기서는 지금 주로 나라를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 가정도 그렇고 자기 건강도 그렇고 자기 라인이나 그룹도 그렇고 이것이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놓고 그 앞에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고 잊지 않으면, 대비하면 그 자리, 회사, 나라, 가정, 건강, 라인, 그룹이 안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항상 언제든지 위기에 대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존이불망망, 회사, 나라, 가정, 자기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유지되고 있을지라도 망할 수 있음을 잊지 말라.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은 망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면 거기에 대비하게 되겠죠. 자, 치이불망난, 이것은 현재 나라, 우리 회사,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라인, 우리 그룹이 잘 다스려지고 있지만, 다시 말하면 원칙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이것을 어지럽힐 수 있다는 걸 잊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스려지게 된다. 3재앙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하는 얘기니까 자신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덕박위존, 덕은 별로 없으면서 지위가 높으면 반드시 재앙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두 번째, 지소모대, 지식이 적은데 도모하는 일이 크면 반드시 재앙이 있다. 지식은 무슨 뭐 영어 수학 그런 게 아닙니다. 애터미 사업을 하고 세상 이 공부를 해 나가는데 자기 지식을 넘어서는 어떤 꿈을 또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반드시 재앙이 있다. 세 번째, 역소임중, 힘이 약한데 너무 큰 임무를 맡으면 어떻게 됩니까? 꼭 그 조직이 망해. 그래서 반드시 재앙이 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몇 년 후에 점점 리더가 되실 텐데요, 한마디로 덕을 쌓아야 됩니다. 덕이란 게 모든 걸 포괄하는데 덕이 없는데 너무 높이 올라가면 왕따 당하기 딱 맞아요. 왕따 당하기 딱 맞습니다. 자, 그한 사이, 이것은 앞에 말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건 춘추좌전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데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누가 가장 많이 인용하셨냐 하면은 박 대통령이 가장 많이 인용하셨어요. 유비무한 많이 들어보셨죠? 연세 드시면 유비무한 여기서 따오신 거예요. 거한 사이 사적 유비 유비무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있을 때 위기가 닥칠 걸 생각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한 즉 대비를 하고, 아,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대비하겠죠.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비를 안 하면 그건 대단히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유비무환. 대비를 하면 환란이 없다. 감히 사기. 이것을 감히 규칙으로 정하자. 그런 말이에요. 정하셔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이 오기 전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유비무환. 여기서 거한 사이 편안하게 살 때, 여기서 편안하게 살 때라는 것은 그래도 생각할 수 있고 내 사지로 옮겨 다닐 수 있을 때 뭔가 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 몸을 움직일 수 없고 생각 자체가 흐리멍덩하게 되지면요, 대비 못합니다. 이거 대비 못해요. 그렇게 되면 영 불행한 노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편안하게 내 몸으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내가 사지로 움직일 수 있고 내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유비무환, 이때 대비를 하면 훗날 환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불망이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애터미 우리 연구소의 사자성어입니다. 재심합력. 애터미 사업은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혼자는 성공 못합니다. 중국 속담에 나무가 아무리 크더라도 숲을 이룰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나무가 아무리 커봐요. 그놈이 혼자 숲 못 이룹니다. 여러 가지 잡목이 모여서 나무 같지도 않은 나무가 모여서 숲을 이루고 그 숲을 이루면은 그 안에 무한히 많은 생명체가 삽니다. 그렇죠. 한 나무 우뚝 있어봐요. 그 생명체 살기 힘들어요. 그리고 못난 갑파치 세 사람이 제갈량을 이긴다 그랬어요. 누군가하고 같이 힘을 합해야 가능하다. 이제 그러면 힘을 합해야 되는데 힘을 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즉 분쟁이 일어난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서로 자기가 잘했다고 다투거든. 내가 맞다고 다툰단 말이에요. 네가 잘했느냐 내가 잘했느냐 따지면요, 나중에 서로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해. 이렇게 되면 합력이 안 돼요. 합력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가 내가 옳다고 따지면 안 되느냐 하면은 심리학자들이 연구해하면 모든 인간은 착시와 착각을 한답니다. 모든 매사에 착시와 착각을 한대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자라온 환경이 달라, 종교가 달라, 가치관이 달라, 성별 달라,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볼 수 있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한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모든 인간은 눈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전부 착시랍니다. 예를 들면 이게 뭐냐? 그러면 과거에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레이저 포인터다. 그런데 시골 할머니한테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새덩어리지. 그 시골 할머니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자기가 본 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레이저 포인트라고 아는 사람도 여기에 배터리가 들었을 때 얘기해요. 배터리 안 들었으면 쇠붙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요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들은 이걸 보고 어떻게 느끼느냐가 다 다른데 틀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틀린 건 아니다. 그런데 다른 걸 틀린 거라고 주장하면 싸움이 벌어져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거든. 자, 그래서 이 착시는 생리적 착시, 인지적 착시가 아니라 생리적 착시는 인간의 이 구조 자체, 생리적 구조, 생물학적 구조 자체가 착시를 일으키게 돼 있다. 보는 사람마다 다르다. 또 실체적 진실하고는 당신이 보는 게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당신이 보는 게 진실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다르게 볼 수 있다. 인지적 착시는 사람마다 똑같은 물건을 보고도 느낀 점이 다르다. 예를 들면 강아지를 보고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귀엽다, 가서 키워야 되겠다 하는데 몇몇 남성분들은 저거 잡으면 두 그릇이나 나오나 저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똑같은 사물을 두고도 인지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다르다. 근데 그걸 누가 틀렸다 맞다 얘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르게 보고 다른 사람이 모여 있는 경우 그 조직이 건강하다고 그럽니다. 생물학자들이 많은 실험을 했어요. 어느 조직이 건강한가. 가장 비근한 예가, 우리 조상들은 역사적으로 동성동본 금혼을 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윤리학적으로 따졌겠지만은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반드시 동성동본 결혼을 하면은 거기서 유전학적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끼리 모여 있으면 생각도 똑같아 가지고 그 생각 이해는 하지 못한다. 같은 유전자, 같은 생각, 같은 피를 가진 사람이 모여 있으면은 점점 열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열성이. 그래서 잡종 강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잡종 강세. 그런데 애터미는 잡종의 극치를 이루고 있거든. 왜냐하면 이게 진입장벽이 없어요. 진입장벽이 없어. 우리가 하다못해 동네 개를 하더라도 비슷한 사람끼리 개를 하지 엉뚱한 사람끼리 개를 하지 않아요. 친목단체라도 등산클럽도 그 등산클럽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다는 걸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애터미의 회원은 어떤 사람일 것이다 짐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나이 다르고 성별 다르고 성격 다르고 지박 다르고 뭐 경력 다르고 학력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달라. 이런 조직이 이쪽에 재심 합력을 하면은 슈퍼 시너지가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칸니자 삼각형이라고 하는 착시 현상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이렇게 삼각형이 보이죠? 삼각형이 보이는 이게 삼각형이 아니야. 이거 그림을 그리다 만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거 패크맨 몇 개 그려놓고 삼각형 그리다 말아버렸는데 이 하얀 삼각형이 보일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인간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상상해서 판단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하얀 바탕에다가 뿔을 몇 개 그려놨는데 마치 하얀 공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공이라고 판단을 해요. 여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도둑놈이 담장 위에 올라가서 고개 내밀고 보는 것 같죠. 대충 그려놓은 그림을 보고 자기의 판단 구조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해서 인식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마다 인식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얼른 보면 터키 수도사 행렬 같죠. 그러나 또 다시 보면 하이힐 신고 있는 다리가 여러 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터키 수도사 행렬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이힐 신은 여성의 늘씬한 다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디가 아래고 어디가 위에요? 두 놈 다 내려오는데. 그렇죠? 분명히 위아래가 있을 텐데 우리는 착시를 얘기하고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 두 놈 다 내려가니까 지금. 오리 토끼 착시라는 유명한 착시입니다. 아직도 하나만 보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직도.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는 시각에 초점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디를 초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오리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토끼라고 주장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를 초점으로 옮기면서 보면 움직일 겁니다. 나중에 계속 보다 보면은 자기 머리가 뱅뱅 도는 수가 있어요. 네, 운동 착시라고 하는 착시입니다. 여기 가운데 까만 점을 응시하고 앞으로 얼굴을 했다가 뒤로 당겨보면 움직입니다. 돌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보고 움직이면서 보는 사람은 돈다고 주장하고 가만히 보는 사람은 안 돈다고 주장하고 둘이 멱살 잡고 싸우면 누가 이게? 둘 다 맞는 거예요 이게. 둘 다. 이게 네카육명체라고 하는 착시 현상인데 이것은 평면에다가 가상적인 줄을 그어놓은 건데 가상적으로 줄을 그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는 줄로 요 점선으로 그었는데 둘 다 인간은 육면체라고 인식을 합니다. 이건 평면에 하얀 종이에다 줄 몇 개 그어놓은 건데 이걸 육면체라고 인식을 해요 이걸. 그런데 똑같은 그림인데 요 선을 굽게 하면은 패러독스 착시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손을 굽게 하니까 불가능하게 보이죠. 이런 육면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얼굴을 반쪽 가린 것 같기도 하고 사이드를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시각을 포커스를 어디 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이와 같이 인간은 착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이 진짜고 네가 보는 것은 잘못 봤다고 서로 주장하면 안 돼요. 그렇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과거 얘기고 지금 현재 우리가 부딪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 방법론, 방책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 방책을 찾는 게 뭐냐? 신뢰를 갖는 거예요. 신뢰는 소통에서 이루어집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요 신뢰가 쌓일 수가 없어요. 이목지신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게 지금 춘추 전국시대 전국시대 얘기인데 요 나중에 진나라가 있죠. 진나라가 여기를 통일해서 진시황이라는 황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 진나라가 통일하기 전에 이런 7개 나라가 있었어요. 연, 조, 제, 위, 한, 초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요 진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는데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는데 기반을 닦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요 상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나라 효공 때 사람인데 진나라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된다. 법을 강력하게 제정을 해서 법을 어긴 놈은 아주 잔인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용서 없이 처벌해야 된다. 이걸 변법이라고 합니다. 변법. 근데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상황이라는 사람이에요. 상황이라는 사람이 변법을 하고 오늘 같은 법을 고쳐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고 이걸 시행을 해야 되겠는데 법을 바꿔가지고 시행을 해봤자 백성이 그 법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 새로운 법을 정부가 이렇게 한다 했을 때 백성이 자발적으로 따라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는 한번 약속한 일은 반드시 지킨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변법을 해놓고 법을 공포를 하지 않습니다. 안 하고 뭘 했냐면은 남문에다가 막대기 하나를 꽂아놓고 요 막대기를 북문으로 옮긴 놈은 지금 같으면 1억 원을 준다 그랬어요. 요 막대기 아무것도 아니요. 요걸 북문으로 옮긴 놈.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미친놈 또 거짓말하겠지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막대기 하나를 저쪽으로 옮기는데 1억 원이냔 말이야. 그런데 어떤 아주 많이 미친 놈이 그걸 뽑아다가 그쪽에 옮겼어. 그랬더니 당장 1억 원을 줬어. 그러니까 이때는 좀 미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조정이 약속한 바는 아무리 하찮은 거라도 지키는구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조정이 약속한 것은 막대기 하나 옮기는데 1억 원 준다 그러는데 죽어돈. 그러면 그때 백성이 조정을 믿게 되자 법을 공포하고 진나라가 강성해지기 시작해서 진시황 때 천하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믿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목지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무를 옮겨서 신뢰를 얻는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신뢰가.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게 이소부화의 양치기 소년과 늑대. 산에서 양을 치는 소년이 계속 늑대가 나왔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동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몽둥이 들고 왔는데 한 5번 속았죠. 그 뒤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이놈 새끼 또 장난하는구만 하고 안 갔다가 양을 다 잡아먹여 죽였다. 이게 이소부화에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이런 일들이 역사에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게 유황과 포사의 얘기예요. 주나라 선왕이라는 임금 때 어떤 참묘가 유행했냐면은 참묘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 징후를 나타내는 민요를 참묘라 그럽니다. 예, 산뽕나무 활과 기나무 화살통이 주나라를 망하게 하는구나 하는 노래가 유명했단 말이에요. 산뽕나무 활과 기나무, 나무 이름입니다. 기나무 화살통이 주나라를 망하게 하는구나. 그런 참묘가 유행을 하니까 임금님이 황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놈을 파는 놈은 당장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시골의 부부가 저 산뽕나무 활하고 기나무 화살통을 팔아서 먹고 사는 부부가 있었어. 저런 노래가 있는지 황제가 그걸 파는 놈은 잡아 죽이라고 그랬는지 그것도 모르고 시장에 팔러 나갔다가 아니 포졸들이 창을 들고 달라지니까 걸음만 날 살려라고 두 부부가 도망가 버렸어. 산으로 도망가는데 거기에 어떤 여자아이가 포자기에 쌓여서 버려져 있어. 근데 그 여자아이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주나라 왕궁에서 어떤 처녀가 얘를 그러니까 호적상으로 어떤 처녀가 얘를 낳아가지고 들키면 죽으니까 거기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근데 두 부부가 도망가다가 어린애를 누가 갖다 버리니까 갖다 키웠어. 그래가지고 포나라라고 하는 나라로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이 아가씨가 크면 크는데 무지무지 이뻐져. 아주 경국지색으로 이뻐졌어요. 포나라의 여자라는 뜻으로 포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포사를 그 다음 때 왕인 유왕의 후궁으로 줬어요. 근데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유왕이 황제가 여기에 퐁 빠져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남자들이 여자한테 빠지면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 살이 분별력이 떨어져요 이게.
그런데 이 포사가 웃지를 않아. 무지무지 이쁜 여자가 웃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포사를 웃게 할꼬. 요게 왕의 이제 최대 관심사가 됐어. 정치고 나발이고 이제 그건 아무 상관없고 이 후궁을 어떻게 하면 웃게 할 것인가. 그런데 아무리 이 광대를 갖다 해도 안 웃어. 그런데 그 당시에 외적을 막기 위해서는 각 나라들이 봉화대라는 걸 만들죠. 봉화불을 피우면은 또 북을 올리면은 이제 각 지방에서 군사가 와서 외적을 막고. 근데 그 유왕이라는 왕도 봉화대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불을 피워봤어. 되는가 보려고. 그러니까 각 제후들이 우리 왕궁에 외적이 쳐들어왔다고 군사를 이끌고 수도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외적이 안 왔어. 그냥 불을 한번 피워본 거예요. 그냥 피워본 거예요. 그거를 보고 포사가 웃었어. 깔깔 웃었어. 하하 재밌다 이렇게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다 됐다 유왕이 이걸 보고 웃는 거라고 맨날 봉화를 올려 거기다가. 그러니까 제국들이 5번을 왔는데 외적이 안 쳐들어왔어. 근데 그 뒤에 진짜 외적이 쳐들어왔어. 쳐들어왔는데 봉화불을 올렸는데 제후들이 장군들이 또 장난하는구만. 호가 안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유왕은 결국 피살되고 완전히 주왕실이 아주 그냥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쁜 여자분들 좀 가끔 웃어주세요. 안 웃다가 지금 웃기려다가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신뢰를 잃으면 이렇게 큰 재앙을 당한다. 어떤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신뢰는 거울과 같다 그러더라고요. 거울과 같다. 왜냐하면 일단 거울이 깨지면 원상복귀하기가 힘들다. 자, 신뢰는 자본이다. 이 양반이 연구를 해보니까 후진국인 이유는 그 사회에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학자인데 신뢰는 가장 중요한 사회자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완전히 패망했어요. 일본이 원자탄 2개 맞고 완전히 패망했어요. 그리고 유럽은 완전히 전쟁터가 돼가지고 유럽은 거의 황폐화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머셜 플랜이라는 이 원조 계획으로 유럽에 막대한 원조를 주면서 유럽이 그대로 경제 부흥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독일과 일본에 대해서도 원조를 제공해 주면서 쑥대밭이 됐던 독일과 일본이 다시 세계 2, 3등의 경제 대국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과 국제기구 그리고 정치가들은 후진국도 경제 원조만 해주면, 다시 말하면 자본만 대주면 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로구나. 저렇게 잿더미가 되어버린 나라가 저렇게 성장한 거 보니까, 미국이 도와주니까 그렇게 되니까 일본이 전후에 굉장히 굶어 죽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원자탄을 맞아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어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렇게 세계 제2등의 경제대국으로, 독일은 3등의 경제대국으로, 그 다음에 유럽이 완전히 그냥 세계 최성진국으로 돼버리니까 후진국의 경제개발, 경제발전은, 경제성장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선진국들이 기술과 자본만 대주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런데 한 4, 50년 대줘도 완전히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이거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그래서 경제학자들과 정책가들은 물질적 원조만으로는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다. 그럼 뭐가 먼저 돼야 되느냐? 사회자본이 깔려야 된다 그랬어요. 사회자본. 사회자본은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 캐피탈, 자본은 눈에 보이는 건데 사회자본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가 사회자본이냐 하면 바로 도덕, 규범, 규칙, 협조, 협력, 그 다음에 신뢰, 이게 사회자본이에요. 이런 것이 없으면 암만 경제적으로 도와줘도 그건 빈곤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아무리 형님이 잘 살아가지고 동생 도와줘도 이 동생이 자기가 자립하겠다는 의지라든가 법을 지키겠다는 것, 이런 각오가 없이는 요놈이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더라. 이게 사회자본이에요. 이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이 인간관계에서 깔려있는 바탕이 사회자본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신뢰다. 신뢰, 믿음.
백성이, 국민이 정부를 믿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기업을 믿고 서로 믿는 거, 사원이 경영자를 믿고 서로 믿지 못하면 여기서 불신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뢰사회는 신뢰가 바탕에 있지 않으면 기업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발전할 수가 없다 하는 게 경제학자들, 사회학자들의 결론이에요. 자, 빌 포터라고 하는 이 사람, 바로 뇌성마비로 판매왕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뇌성마비로 판매왕이 된 것도 소비자들에게, 자기 고객들에게 계속 절대 거짓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제 시간에 약속을 반드시 지켰고, 좋은 건 좋다고 얘기했고 나쁜 건 나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고객들이 전부 믿어. 저놈 한 말은 거짓말이 아니야. 그래서 판매왕이 된 겁니다. 이 양반도 미국의 자동차 판매왕이에요. 이 양반은 무슨 고등학교 때 선생님 두드러 패가지고 퇴학당한 인물이거든. 그래가지고 35세까지 40여 가지의 직업을 전전했던 사람이에요. 직업을 40여 개나 전전했다는 것은 지가 이것저것 해본 것이 아니고 가는 데마다 쫓겨나가자고 그래요. 불량 청소년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35세 때부터 자동차 세일즈맨이 돼가지고 연 12년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란 말입니다. 세계 자동차 세일즈 왕으로. 자동차 명예의 전당에 포드의 헨리 포드 사장하고 같이 나란히 이름을 올린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뭐냐 하면은 250법칙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요, 세일즈맨이 돼가지고 얼마 안 돼서 자기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 장례식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성당에서 미사를 하는데 입구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미사 카드를 주더래요. 미사 카드를 나눠주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퍼뜩 떠올랐어요. 아니, 저 사람은 카드를 몇 장이나 인쇄하나? 아니, 몇 사람이 올지를 알아야 몇 장 인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장의사한테. 그 카드를 몇 장이나 인쇄합니까? 그러니까 이 장의사 하는 대답이 250장 인쇄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통상 250명 옵니다. 그러더래. 이게 장례식과 결혼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인간 행사인데 거기에 참석할 정도라면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겠구나. 거의 250명이구나. 근데 얼마 후에 자기가 자동차 세일즈맨인데 이 개신교 장의사가 자기한테 차를 사러 와서 그걸 물어봤대. 그 교회에서 장례식 할 때 그 조문객이 몇 사람이 됩니까? 그러니까 250명입니다. 그냥 또 그러더래. 거기도 250명 가는구나. 그리고 또 자기 친구 결혼식에 갔는데, 결혼식에 가서 이제 이런 우리 같은 식당에 밥 먹죠. 결혼식 끝나고 테이블에 밥 먹는데, 아니 저 친구가 이 식당에서 도대체 식사를 몇 인분을 주문해야 되는지 저놈은 어떻게 할까 하고 결혼식에 가서 그 카운터에 있는 매니저한테 물어봤대요. 식사를 몇 인분 주문하십니까? 그랬더니 250명 주문합니다. 그러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평균 250명 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250명. 그 말은 한 인간이 가깝게 지내는 인물이 250명이다 평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한 사람에게 신용을 잃으면 곧 250명한테 잃은 셈이 된다. 반대로 내가 한 사람한테 신용을 얻으면 250명한테 얻은 셈이 된다. 이 각오를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도 80이 넘었는데 자기 이 단골 고객이 9,000명이랍니다. 지금도 자동차를 사는 사람이. 근데 그 중에 한 3분의 2는 자기가 직접 컨택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한테 차를 샀던 사람이 소개해 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한테 가보라고. 그러니까 신용이라는 게 한 사람한테 신용을 잃으면 그 사람한테 잃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250명한테 잃은 거고, 반대로 그 사람한테 신용을 얻으면 250명한테 얻는 것이 된다. 자, 이제 신뢰문화의 창조인데 애터미가 지향하는 게 신뢰문화의 창조입니다. 신뢰문화를 창조할 수 있을까? 있다. 이게 데니얼 패트릭 모이니언이라는 미국의 이 상원의원이고 학자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보수 진리는 이것이다. 사회의 성공을 결정짓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문화이다. 가장 핵심적인 진보 진리는 이것이다. 정치는 문화를 바꿀 수 있으며 그래야 정치 자신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법과 제도가 생기고 이런 제도는요, 우리 문화의 소산입니다. 우리 문화하고 다른 제도가 생기면 그게 실천이 안 돼요.
실천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을 경영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가장 핵심적인 보수 진리는 여기다. 사업의 성공을 결정짓는 것은 경영이 아니라 문화이다. 가장 핵심적인 진보의 진리는 이것이다. 경영은 문화를 바꿀 수 있으며 그리하여 경영을 경영 자신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다. 경영자가 경영에 매달리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온 신경 스트레스를 안 받더라도 그 기업의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기업은 잘 나가게 돼 있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문화가 어떻든 우리 애텀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경영자 또는 경영진이 이 문화를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신뢰의 문화, 불신의 문화에서 신뢰의 문화로 바꿀 수 있다. 그 가장 전형적인 예를 하버드에서는 누구로 드냐 하면은 싱가포르의 리콴유 이광요 수상으로 듭니다. 오늘 싱가포르는 어제 데이터를 보니까 국민소득이 49,000불이에요. 49,000불이에요, 싱가포르. 그러면 싱가포르이 원래 그렇게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싱가포르는요, 얼마나 부패하고 폭력, 마약, 그 다음에 폭동. 싱가포르이 독립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한 연방의 주예요. 말레이시아 연방의 한 주였어요. 주인데 여기가 인종전시장, 종교전시장 이래가지고 의사한테 뇌물을 안 주면 교통사고를 나도 치료를 안 해줬어요. 이때 싱가포르의 주지사가 바로 이광요 수상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온 분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할꼬? 이걸 어떻게 할꼬? 그런데 4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최고의 초인류 선진국이 됐고 가장 부패하지 않는 나라. 청렴도 세계 1등이거든요. 그 다음에 뇌물 공여지수 가장 낮아. 청렴도 세계 1등이에요. 그리고 현재 국민소득 49,500만 불에 가깝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모인연의 말이 맞다. 그걸 증명해 준 사람이 싱가포르의 이광요 수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부패한 나라를 그렇게 바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법을 강력하게 아주 반칙을 한 사람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반칙을 한 사람. 그 대신 공무원들의 봉급을 대폭 올려가지고 절대로 부정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 대신 부정을 한 사람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이광유 수상의 자서전을 보면 가장 자기가 마음 아팠던 때를 기록해놨어요. 자기하고 둘이 손을 잡고 싱가포르를 건설했던 장관이 있습니다. 건설 장관이 있어요. 건설 장관이. 그 양반이 싱가포르 건설의 아주 1등 공신인데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발견됐어요. 뇌물을 그 몇 사람이. 그러니까 국민들은 탄원을 했어요. 그분을 현직에서만 해임하고 살려주라. 그런데 이광유 수상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명령했냐면 수장을 명령했어요. 수장. 다시 말하면 비행기로 싣고 가서 바다에 떨어뜨려 버려라. 부패한 놈은 어떻게 하는 걸 보여준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그 장관이 자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칙을 하는 사람은 내 측근이건 누구건 그러면서 이광유 수상이 뭐라 하냐면 이놈을 봐주면 싱가포르는 망한다. 싱가포르는 망한다. 다 받아라 할 거 아니야. 다. 누구는 뭐 때문에 봐주고 누구는 뭐 때문에 봐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싱가포르는 오늘날로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바로 문화를 바꿔주면 또 문화는 바꿀 수 있다. 이런 결론이. 이런 것을 잊지 맙시다. 수도선부 또 수창선고. 물을 채우면은 물이 밀려 들어오면 배는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게 되어 있지 올라가려고 배가 용을 쓰는 게 아니다. 배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배가 용 쓰면은 뒤집어집니다. 물이 얕은데 배가 가려고 해봐요. 뒤집어져요. 자, 유비무한. 지금 편안한 때라는 건 지금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개념보다는 내가 사지를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 100세, 120세에 대비하자. 그러면 환란이 없다. 자, 이제 신뢰문화인데 어떻게 믿을 것이냐, 어떻게 신뢰를 구축할 것이냐. 이 신뢰에서 벗어난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회사와 모든 협력업체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지금 대기업의 행포 때문에 중소기업이 죽겠다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말썽이 많은데 그건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사와 사업자와 고객,
스폰서와 파트너, 자신의 라인뿐만 아니라 모든 라인의 사업자들 상호 간 신뢰가 있어야 돼요. 회사, 지역사회 관련기관, 국민, 그 다음에 회사, 시민단체 등 모든 회사를 둘러싼 환경 요인과 또는 사업자 상호 간에 신뢰가 무너지면 분립, 올바로 설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성공할 수가 없다. 바로 신뢰는 애터미의 자본입니다. 티포텟. 이걸 계속 제가 강조하는데 아까 이광용 수상의 예를 들었듯이 반칙을 한 사람을 봐주면은 다른 사람도 반칙을 해. 그래가지고 전체가 망가져요. 이걸 미시간 대학에서 로버트 엑셀러드라고 하는 교수님이 과연 우리 인간 세상은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계속되는 건데 이 딜레마 게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두 차례에 걸쳐서 전 세계 이 게임 광들하고 같이 게임을 해봤어요. 했더니 가장 좋은 전략이 티포텟으로 나왔습니다. tit 우리는 턱 친다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tit 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치면 저 사람도 나를 치는 게 티포텟이에요.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게 티포텟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에서 이 엑셀러드 교수가 권장하는 게 티포텟 전략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처음에 상대에 대해서 무조건 협조한다. 다시 말해 상대를 무조건 믿는다. 무조건 믿는다. 일단 믿어야 되겠죠. 두 번째, 배반하면, 반칙을 하면 즉각 응징한다. 반칙을 하면 놔두지 마라 이거야. 그런데 좀 덕을 베풀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시 해가지고 2번 용서해 줘 봤더니 또 그놈을 이용한 놈이 또 있더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성과가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칙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즉각 응징하라. 응징해서 개과천선을 하면 세 번째는 즉각 용서하라요. 용서하지 않고 그놈을 끝까지 죽였더니 요놈이 나중에는 자기 잘못 이분이 나중에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을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계속 이놈을 고나에 몰았더니 고나에 몰린 쥐가 고양이 문다고 게임 전체가 흐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과천선한 사람은 즉각 용서하라. 마지막으로는 상대에게 나는 어떤 철학, 어떤 행동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칙하지 말라.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꼭 상대를 응징한다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서로 신뢰를 쌓는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신뢰를 하는 게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 소통을 한다는 것은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같은 방향 감각을 갖는다는 건데 이렇게 하려면 간부들은요 회사 시스템에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면 나중에 엉뚱한 소리예요. 두 번째는 서로 삐쳐. 뭐 가지고 삐치느냐?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내가 옳다고 싸우다가 삐쳐요. 그렇게 되면은 소통이 안 돼서 신뢰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따지지 말이에요. 사소한 걸 가지고 따져가지고 지금 과거 문제로 따지면 과거는 바꿀 수가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신용을 잃은 사람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신용이 가장 중요하고 아까 공자가 무신분립에서 얘기했듯이 신용을 잃어버리면 경제도 안 되고 군사도 안 된다. 그러니까 신용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다. 오렌 버핏, 나는 사람을 고용할 때 세 가지를 본다. 첫째는 정직과 성실이고 둘째는 지능이며 셋째는 열정이다. 하지만 성실성, 요 앞에 요것이 없으면 나머지 두 가지 지능 좋고 열정 있는 놈이 앞에 성실성과 정직성이 없으면 회사를 망해먹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놈을 안 뽑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호 신뢰가 없으면 리더십은 말 자체가 모순이다. 조직은 힘이 아니라 신뢰의 바탕 위에서 만들어진다. 이게 피터 드라카죠. 이게 파이낸셜 타임스에 아까 공자가 말한 말을 사설로 쓴 겁니다. 통치자가 무기, 식량, 신뢰를 모두 취할 수 없다면 가장 먼저 포기할 것은 무기이고 그 다음은 식량이다. 신뢰는 마지막까지 지켜야 한다. 신뢰가 없으면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그 다음에 신뢰는 행동을 통해 쌓는 것이다. 말만 해서는 신뢰가 안 됩니다. 서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 관리자는 통제에 의하지만 리더는 신뢰를 쌓는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리더가 되실 분들입니다. 신뢰를 쌓으면 리더가 되고 그러게 되면 모두 성공하실 겁니다. 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